네, 감사합니다. 애터미 대표인 이용수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원데이 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품에 대해서 또 회사에 대해서 저희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이제 해모인과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A케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업은 네트워크 비즈니스인데 이게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쿠팡은 관계가 있나요? 없을걸요? 아침에 물건 사가지고 집에 툭 놓고 가지 않아요? 그죠? 뭐 기사 배달하는 분 얼굴 보셨어요? 물건 파는 분 얼굴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그래서 쿠팡이나 이런 데는 관계라 하기엔 애매해요. 이마트는 얼굴은 봐요. 판매하는 사람의, 계산하는 사람의 얼굴은 보지만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제품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관계란 게 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관계는요, 나라는 인격체와 어떤 사람의 인격체가 있으면 둘이 만나서 만드는 세계예요, 세계. 세계라는 말을 세상이라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는 두 명이고, 3명, 4명, 5명 이렇게 넓어질수록 관계가 많아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2명의 인격체가 만나면 둘만 만나도 맨날 사이 좋을까요? 아닐걸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 결혼하셨죠? 네,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맨날 사이가 좋은가요? 그죠? 또 자녀와 내 사이가 맨날 사이가 좋은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는요, 맨날 사이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관계라는 거는 참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우리에게 많은 거를 갖다 줍니다. 좋은 관계란 뭐냐? 이거는 사이좋고 즐겁고 정말 재밌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좋은 관계는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그게 좋은 관계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가 생깁니다. 그럼 시간이 흐를 때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많이 변하고 성장했다. 그러면 좋은 관계예요.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마음이 점점 쪼그라들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내 성격이 변했다. 그러면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관계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욕을 정말 찰지게 엄청 잘하셨거든요. 뭐 저한테 기본적으로 화가 나면 욕을 하시는데 욕이 정말 찰져요. 가슴에 허각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저를 볼 때 이 쌍놈의 새끼예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착했는데 네 애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가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맨날 듣는 게 욕인데.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이제 80도 넘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다니시고 신앙도 가지셨어요. 요즘에는 제가 욕하는 거를 못 들어요. 화내는 것도 못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변했어요. 너무 변했어요. 그리고 남한테 주고 사주고 베푸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머니 왜 이렇게 변했냐 그랬더니 이게 원래 나였어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관계라는 게 참 변화시키고 좋은데 관계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거를 심리학적으로는 애착 이론이라고 하는데, 커오는 환경 속에서 사람마다 가진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안형으로, 어떤 사람은 회피형으로, 어떤 사람은 혼란형으로, 어떤 사람은 안정형으로 이렇게 다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날 때 불안형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눈치를 잘 봐요. 예민해요. 그리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항상 눈치 보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인정을 안 해주면 짜증이 나고 화를 퍽 내고 삐지고 막 그래요. 회피형은요, 아주 이렇게 선을 딱 긋고 뭐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맨날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도 사고 쳐도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회피형이에요. 혼란형은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불안했다가 차가웠다가 불안했다가 차가웠다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 안에 뭔가 하나를 되게 넣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매개체가 신뢰가 되면 이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보셨죠? 안 타보셨나요? 비행기는 저는 원 없이 타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돌아다닌 국가가 한 60개국 돼요. 저는 뭐 사막에서도 잡았고 초원에서도 잡았고 뭐 이렇게 이런 정글 같은 데서 잡았고 이렇게 별 보면서 자고 수많은 일을 겪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공회사랑 대한항공 같은 항공회사랑 내가 처음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신뢰가 필요하다면 가장 필요한 중간의 매개체가 뭘까요? 비행기죠. 그죠? 비행기가 낡으면 신뢰 가요? 안 가잖아요. 비행기가 아주 새 거고 정말 좋으면 신뢰가 가요? 가죠. 제가 타본 항공 비행기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국제선입니다. 국제선인데 그 비행기는 제 비행기를 탔더니 화장실 문이 없어요. 네, 화장실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커튼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딱 앉으면 커튼을 쳐야 돼요. 근데 사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잠금 장치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열어보면 그냥 앉아있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다가 계속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있다가 사람이 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내요. 막 이래요. 그럼 이제 오다가 가요. 나 있다, 이거예요. 이 비행기는요, 비행기가 쫙 뜰까 했는데 떴어요. 떠서 무려 5시간을 날아가야 돼요. 근데 비행기가 가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면 위에 이 짐을 얻는 선반 있죠? 이 선반에 제 짐을 넣어놨는데 떠서 올라가는데 이게 툭 떨어져요. 다시 이렇게 탁 이렇게 밀었더니 좀 있다가 또 툭 떨어져요. 여기에 뭔가 맞겠다 싶어서 짐을 다 빼가지고 다른 데 옮기고 다시 올려놨더니 좀 있으면 또 툭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스튜어디스한테 이거 자꾸 떨어진다. 그랬더니 알았다, 조치하겠다. 와요. 오더니 남자 남자 직원이 오더니 여러분들 그 스카치 테이프 알아요? 이걸로 막 쫙쫙 붙이더니 그걸 완전히 붙여놨어요. 이제 됐죠? 이러는 거예요. 됐지. 국제선 항공기입니다. 국제선이에요. 5시간 날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내 앞자리가 있는데 제가 키가 커가지고 이 비즈니스는 못하고 이제 그때는 의료 봉사하러 갔기 때문에 이 다리를 이렇게 좀 좁으니까 다리를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잠도 못 자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안 될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툭 건드렸는데 이 좌석이 앞으로 탁 떨어져요. 고장 나가지고. 장점은 있더라고요. 저 다리 올리고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5시간 동안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정말 막 기도가 절로 나와요.
이거 제대로 갈래나 하다가 마지막에 두바이 공항에 이게 쫙 이제 내립니다. 이래요. 근데 모든 항공기는 출발 5분, 착륙 5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고 제일 많이 날 때가 이륙 5분, 착륙 전 5분이에요. 자, 이제 이륙은 했어요. 자, 착륙이에요. 5분. 5분 동안 우리가 손잡고 막 기도하면서 제발 무사히, 제발 무사히. 그러다가 두바이 공항에 쫙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요. 박수를 막 쳐요. 저도 모르게 막 촌스럽게 박수를 막 쳐요. 이제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 항공사가 그 국영 항공사예요. 심지어 민간 항공도 아니에요. 그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항공사 이름은 아리아나 에어라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관계라는 건요, 그 안에 신뢰가 들어가야 돼요.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깨져요.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이 아리아나 에어라인을 타고 싶어요? 안 타고 싶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음에 또 탔어요. 또 기도하면서 타요. 기도하고 내려요. 또 다시 왔어요. 근데 세 번째 들어갈 때는요, 비행기를 바꿨더라고요. 새 거로. 그래서 돈 많이 벌었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매개체는 신뢰를 주고받는 게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에요. 근데 이 신뢰가 우리 사업에서는 제품입니다. 우리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는 제품이 신뢰를 못 주면 그건 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을 알아보려고 오셨다 이런 분도 아마 있을 건데, 혹시 여기 뭐 처음 오신 분들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박수 우리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요, 딴 거 보지 말고 첫 번째 제품 보세요. 이 제품이 믿을만 하냐? 이거 보시면 이 사업을 해도 되냐? 이 회사가 믿을만 하냐? 그걸 거기서 판가름 나요. 제품은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제품이 너무 좋다. 그러면 신뢰가 가죠? 너무 비싸다. 이러면요. 좋은데 너무 비싸다. 이러면요. 신뢰 가요?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건 좀 그래요. 그럼 병원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의사로서 진료하는데, 진료할 때 사람들한테 이제 검사 처방을 이렇게 냅니다. 검사 처방을 내는데, 지방에 있는 병원은 한 50만 원 하는 게 서울 가면 한 150만 원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3배. 근데 장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장비 똑같습니다. 장비 똑같아요. 근데 지방에 오면 50만 원, 서울 가면 150만 원 이래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에 이제 병원에 누가 간다고 하면 여기서 다 검사하시고 그거 들고 거기 가서 제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분한테 진료를 받아라. 그러면 새로 검사할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도 막 해줘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매개체가 제품이 진짜 좋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이런 건요, 신뢰가 깨져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요, 항상 이 대중 명품,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에요. 이 원칙을 우리가 깨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품은 진짜 좋은데 가격은 정말 저렴하다. 그래서 제품과 가격을 둘 다 이렇게 확실히 잡은 거. 그러면 당연히 신뢰가 사람들에게 갈 거고, 이 신뢰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이 제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치면은 여러분들이 사람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 비즈니스랑 우리랑은 사업의 패턴이 좀 달라요. 다른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실 거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이 교육은 제품에 대한 교육, 이거를 판매하는 능력, 리더십, 말빨, 화술, 자료 이런 거를 잔뜩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실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런 거 공부 안 해도 돼요. 가장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품 소개할 때 이거를 막 책 펴놓고 막 소개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한마디 하잖아요. 써봐. 이거잖아요. 써봐. 이거예요. 다른 데는요, 써봐란 말을 못 해요. 써봐.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써봐서 좋은데 얼마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써봐서 좋은데 얼마야? 하면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는 써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모이는 게 우리 애터미 사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모임도 있고 뭐 앱솔루트도 있고 아주 좋은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브랜딩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브랜딩에 3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희소성. 여기밖에 없다. 두 번째, 효과성. 효과가 끝내준다. 세 번째, 필수성. 이거는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게 딱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은 브랜딩 끝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앱솔루트 해모임 볼까요? 희소성. 애터미밖에 없죠? 효과성. 끝내주죠? 필수성. 여러분들 화장 매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 해모임을 매일 먹어야 되냐? 이게 필수성이냐? 이게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해모임은요, 매일 드셔야 됩니다. 매일 드셔야 돼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해모임은 누적 매출 3조에 정말 전 세계 수출 1위. 언제부턴가 우리가 홍삼을 밀어내고 수출 1위를 한 제품이 해모임이에요. 해모임은 효과가 이 NK셀을 활성화시키고 사이토카인을 밸런스를 잘 맞추고 면역세포를 우리가 활성화시켜가지고 항상 면역이나 피로에 우리가 그 효과를 극대화한 제품이 이게 해모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영상에 보셨겠지만 우리가 특허는 뭐 30개 되고 논문은 SCI만 해서 최고의 권위 있는 논문 그게 한 23개 정도 되면서 여러 가지 입증을 한 제품이 우리 해모임이에요. 그리고 이 해모임은요, 면역과 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을 받은 정말 유일한 제품이 우리 해모임입니다. 근데 이 해모임 먹으면 안전하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해모임이 안전한 이유가 반도핑 테스트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 반도핑 테스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경기 끝나잖아요. 저는 언제더라? 우리가 한번 U20인가? 하여튼 월드컵 말고 그 아래 연령들 월드컵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한 적이 있어요. 아세요? 네, 그때 제가 전북 지역의 전체 의료 총괄 책임자였어요. 저는 그래서 매일 그 경기장에 출근을 해요. 딱 앉아서 경기장을 이 그라운드에서 직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나라의 이승우 선수가 넘어져가지고 들것을 들고 제가 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싣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TV 화면에 누가 잡아가지고 TV 나왔다고 막 저한테 보내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총괄 대표를 하려면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냐면 도핑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교육을 받아야 돼요. 도핑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선수들 경기 끝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변을 받아야 돼요. 그럼 소변을 들고 선수랑 같이 화장실에 갑니다. 가서 그 사람이 직접 받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꿔치기 갈까봐, 딴 사람 걸 넣을까봐 직접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유명한 제가 이렇게 봤던 축구 선수가 이번에 아르헨티나 대표로 월드컵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저 친구 왜 고추를 받냐? 여러분 그렇게 잔인하게는 안 해요. 그렇게 잔인하게 안 하고 그냥 이게 받는 거를 봐요. 옆에서 뒤에서 요 각도로 봐요. 요 각도로 이렇게 봐가지고 꼬치는 못 보고 직접 받는 거는 제가 봐요.
그래서 받으면 제가 갔다가 여기 줘요. 그래야 반도핑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왜 하냐? 선수들이 건강을 보호하게 사는 게 1번입니다. 조금이라도 해로운 게 나오면 그 제품은 아웃이에요. 당장은 좋아도 요만치면라도 해롭다, 뭔가 문제가 누적되면 문제가 된다, 아웃이에요. 반도핑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 얘기는요, 얼마나 이게 안전한가를 얘기해주는 역설이기도 해요. 이 반도핑 테스트는 무려 200가지 이상의 약물들을 이 안에 담겨 있나, 이런 성분이 있나 없나를 계속 파악을 해요. 그래서 해모임은요, 아주 안전한, 누가 봐도 안전한 제품이 해모임이에요. 저는 이 반도핑 테스트를 직접 해보고 총괄해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해모임이 반도핑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러면 뭐 좋은 홍보거리 하나 얻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의미가 아니에요. 반도핑 테스트는 우리 몸에 요만침이라도 누적이 돼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아예 못 먹게 한다. 특히 운동선수들한테는 아예 못 먹게 한다. 이게 반도핑 테스트예요. 그래서 반도핑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러면요, 정상인들, 일반 사람들은 거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모임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거를 드디어 먹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됐죠. 해모임만 됐나요? 이제 우리 해모임 샷도 통과한 거 아세요? 네, 해모임 샷도 통과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해모임 샷을 입원 환자한테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입원 환자가 아픈 사람이잖아요? 갖다 줘도 되냐? 저한테 물어보는 이 회원들이 계세요. 아니, 반도핑 테스트를 통과했다니까요. 갖다 주시면 돼요. 이게 반도핑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갖다 주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막 궁금하니까, 야, 입원 환자가 아픈데 이 환자한테 이거 줘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해모임 샷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병문안 갈 때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 그거 아니에요? 토마토 주스, 맞죠? 예, 뭐 이렇게 주스 막 갖다 주잖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해모임 샷이 훨씬 낫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 여러분 토마토 주스 잘 보시면요, 그 안에 그 당 성분이 맛을 내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환자한테 갖다 준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해모임 샷을 주세요, 차라리. 그게 훨씬 환자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모임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입지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효과는 어떨까요? 해모임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이게 해모임을 제가 애터미에 처음 와서 얘기 들었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해모임 먹고 아기를 낳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비아그라냐, 제가 속으로. 아니, 어떻게 해모임 먹고 아기를 낳냐. 그리고 해모임을 먹고 머리가 났대요. 아니, 해모임이 머리가 난다게 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머리에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정말 이 별의별 분들이 다 있구나. 해모임을 먹고 다이어트를 했대요. 해모임을 먹고 간 기능이 좋아졌대요. 해모임을 먹고 천식이 좋아졌대요. 해모임을 먹고요, 이 피부가 좋아졌대요. 뭐 아토피였는데 이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회사 오기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약이 뭔지 아세요? 네, 만병통치약은 우린 극도로 혐오합니다. 우리는 그런 만병통치약은요, 그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말하면 일단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차라리 그 말을 안 하면 신뢰해요. 그 말하는 순간에 신뢰를 잃어버려요. 자, 근데 제가 애터미에 왔잖아요. 이제 대표도 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숙제가 주어지죠. 이게 진짜냐? 증명을 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증명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을 했어요. 먼저 우리 회원들한테 해모임을 먹고 어떤 게 좋아졌는지 설문조사를 다 돌려보자 해서 우리가 무려 이 3,200명을 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 설문을 다 조사해 주셨어요. 결과 볼까요? 결과는 저라고 머리가 엄청 아프게 나왔어요. 면역 좋아진다. 그거 이해해요. 인정받았잖아요. 피로 좋아진다. 이해해요. 인정받았잖아요. 거기서 끝냈으면 좋은데 그거 말고도 여기 있는 거 다 좋아진다. 보이세요? 이거? 비염 좋아진대. 비염. 어지러움 좋아진대요. 알러지, 스트레스, 간 건강, 아토피. 이 맨 아래에 있는 거 보시면요. 피부 좋아진 거 보이세요? 피부가 여기다가 이만큼 좋아져요. 이러면 이제, 의사인 저는 머리가 아프집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하지? 이게 참 우리 머리가 아파져요. 이게 단조하세요? 더 있어요. 보시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요. 변비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은 뭐가 좋아져요? 그래서 넷째를 낳으셨구나. 속으로는 제가 이해도 가요. 탈모, 천식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문조사입니다. 내가 느낀 거를 여기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주관적일 수는 있죠. 자, 이렇게 이게 다 좋아졌다고 하려면 우리는 이제 실험을 합니다. 진짜 왜 좋아졌냐? 실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피를 뽑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피를 봐야 돼요. 피를 봐야 이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피를 뽑아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가 피를 뽑아서 무려 300명 넘게 피를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쭉 냈어요. 데이터를 내가지고 우리가 내온 가설이 하나 있었어요. 연구자들은, 의사들은 어떤 실험을 하면 실험하기 전에 가설을 세워요. 가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이유로 좋아졌을 거다. 이런 이유로 좋아졌을 거다. 이렇게 가설을 내세워요. 근데 이런 게 다 좋아졌다고 하면요. 가설을 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비염은 이거는 알러지 반응이니까 면역으로 가야 되고 감기는 간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혈당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변비? 이거는 위장관의 운동에 관련된 건데 아니면 이 섬유질과 관련된 건데 가설을 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이 이유 때문에 이게 좋아졌다 이렇게 하고 가설을 세우고 피를 뽑아야 되는데 가설이 없잖아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가설이 뭐지?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가설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만성 염증입니다. 여러분, 염증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자,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자, 힌트를 드리면 염증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어갑니다. 늙어가는 이 나이가 몇 살부터 될까요? 다 의견이 다 분별하시네요. 자, 이게요, 의학적으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 나이는 20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20살부터 늙어가기 시작해요. 20살부터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는 게 피부입니다. 아세요? 10대 피부와 20대 피부가 다른 거 아세요? 그래서 20대 그 학생들이 10대 애들을 보면 피부가 너무 부럽다고 막 그래요. 지들도 좋은데 아직은 덜 늙어서 그래요. 덜 늙어서. 그래서 우리는 20살이 되면 늙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기 다 20살 넘으셨죠? 자,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다. 우리 열심히 잘 조절해 보자. 염증을 조절해 보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염증은요, 그러니까 노화를 조절한다. 그 얘기는 염증을 줄인다하고 똑같아요. 노화를 막으려면 염증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수한다, 오래 산다. 그러면 몇 가지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아시죠? 네, 첫 번째,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이 먹으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음식물이 다 남아서 염증으로 남아요.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담배 피면 다 무조건 염증으로 가요. 스트레스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염증을 막 일으키는 게 스트레스예요. 비만, 안 돼요. 운동 안 하는 거, 안 돼요. 운동을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염증 물질들이 해결이 돼요. 청소를 해요, 청소를. 그래서 염증을 제일 많이 잡고 청소하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예요. 잘 때.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노화가 빨라져요. 잠을 못 자면 피부가 아주 안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새벽에 나가면 새벽에 우리나라에 있지만 청소차가 다니시죠?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무시면은 밤에 잘 때 우리 몸에 청소차가 쫙 끌고 가면서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한 뒤에 끝나요. 근데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청소차가 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수많은 병을 일으켜요. 뇌로 가면 치매, 뇌졸중, 이 췌장으로 가면은 당뇨, 간에 가면 뭐 그 지방간이나 이런 걸 일으키고, 심장도 일으키고, 혈관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관절로 가면 관절염이 생겨요. 이게 다 염증이에요. 근데 이 염증을 생기는 원인은 바깥에서는 많이 먹든지 담배를 피든지 하면서 술을 너무 많이 먹든지 하면 다 염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은 맛있는 거는 다 염증을 되게 일으킵니다. 아쉽지만. 설탕 묻히는 거, 시럽 들어간 거, 모조리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또 잠도 못 자는 거, 활동 안 하는 거, 다 염증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 염증을 일으키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유전자가 변해요. 염증을 일으키면 염증이 유전자를 변하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의학적으로 에피제네틱, 후성 유전자라 그래요. 후성 유전학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캡이 끼워져 있는데 염증이 있으면 이 캡을 염증이 확 벗겨버려요. 그러면 내가 간암의 유전자가 있어요. 원래는 캡이 씌워져 있어요. 근데 염증이 많아지면 이게 확 벗겨지면 간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암 저런 암에 뭐 위암, 대장암에 유전자가 있어도 평생 안 걸리는 사람들은 염증 관리를 잘한 분들이에요. 근데 염증 관리를 못 하시면 이게 확 벗겨지면서 그래서 암이 발생하거나 뇌졸중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가 막 생겨요. 유전자가 변해요. 염증은요, 모든 질병의 근원입니다. 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과대학 책 중에서 내과 책이 있어요. 내과 책의 이름이 뭐냐면 사람 이름을 따서 해리슨 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해리슨 책 봤냐? 이렇게 하면 내과 서적을 봤냐? 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해리슨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염증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모 대학병원 그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아예 내과 학회지에다가 논문을 냈어요. 모든 병의 원인은 염증이다. 근데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쪽 여러분들 그림들 보시면은 여기에 이쪽 오른쪽에서 두 번째 원, 이게 인플라메이션이라 저게 염증입니다. 그 전 단계 위 아래가 음식이나 이런 거 외인적 요소, 아래가 면역적인 요소가 있어요. 염증 반응이 생기면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디지즈,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 안에서 부산물이 나와요. 그게 또 다시 염증을 일으켜요. 악순환이에요. 질병 생기면 염증이 커지고 염증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그랬더니 염증이 더 커지고 계속 뺑뺑뺑 돌다 보면은 우리가
노화도 되고 여러 가지 병들이 막 생기는 이론이 여기에 있는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일 관리해야 될 거 뭐예요? 염증이에요. 여러분, 염증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근데 책을 의학 교과서를 찾아봤더니요, NK셀이 염증을 잡아요. NK셀은요, 염증 물질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처리하고 또 염증을 발현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안정화시켜요. 여러분, 염증이 뭐라고 생각하면 다 운전 대부분 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운전하면서 주기적으로 엔진오일 갈아요, 안 갈아요? 갈죠. 왜 가르냐면 엔진에 염증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이 염증이 생긴 오일을 쫙 빼내고 새로운 오일을 넣어주는 거예요. 엔진 오일을 안 갈아주면 엔진이 퍼지고 고장납니다. 염증 관리 못하면 차도 퍼져요. 아니, 차는 퍼지는데 사람은 안 퍼지겠어요? 사람도 퍼져요. 근데 이 염증을 자동차는 엔진 오일을 갈아서 해결하는데 사람은요, NK셀이 염증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많은 것들이 좋아지는 가설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가설을. 해모임이 염증을 조절해서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혈액 검사를 다 해서 데이터가 나왔어요. 데이터가 나와서, 그럼 데이터가 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자세한 거는 논문이 나오면 얘기해 줄게요. 논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논문을 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논문이 안 나와서 제가 자신 있게 여기서 막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좀 곤란해요. 하지만 정말 저도 놀랬고 이거 굉장하네.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해모임이요, 필수제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요, 해모임은 그냥 루틴으로 드셔야 돼요. 그냥 이게 염증이기 때문에 엔진오일 간다고 생각하고 수시로 이렇게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 효과 없네. 그게 아니고 염증을 줄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노화나 문제 생기는 것들을 줄여주는 게 해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제품이 이제 해모임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신뢰가 되는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A케어예요. A케어. 여기 혹시 A케어를 자기 핸드폰에 까신 분들 계세요? 요번에 혹시 바뀐 거 아세요? 모르시네. 요번에 여러분들 혹시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면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여러분들의 건강과 웰빙과 이런 모든 거를 진단하는 그런 툴들을 거기에 넣어놨어요. 그 설문 문진이 있어요. 그게 문항이 한 2,600개 돼요. 근데 2,600개를 우리가 논문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거기에 가산치를 점수를 다 매겨서 그걸 다 풀면 여러분들의 노화 속도가 나오고 예상 수명이 나오고 건강 나이가 나오게 우리가 공식을 만들었어요. 근거를 가지고 다. 이거 하느냐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몇 년간? 2,600개의 문제 만들고 거기다가 논문을 다 찾아 붙이고, 여러분 그거 정말 차라리 이거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차라리 자기가 노가다 뛰는 게 나을 뻔했다고 막 그래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드디어 애터미가 했어요. 근데 2,600개를 다 풀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앞이 캄캄하죠. 그래서 1단계 풀으셔도 돼요. 더 알고 싶다, 2단계 푸시면 돼요. 더 알고 싶다, 3단계 푸시면 2,600개 푸는 거예요. 그래도 많다 이런 분들은 내가 원하는 항목만 풀으시면 돼요. 나는 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 문항만 푸시면은 나와요. 재밌는데 더 하고 싶다, 더 푸시면은 또 문제가 돼요.
답이 다 나와요. 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연말까지 뭐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그 성격, 여러분들의 어떤 동기부여 스타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 이런 거를 검사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MBTI 아세요? 네, 우리 MBTI를 같은 여러 가지 도구를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MBTI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단순히 내가 뭐 사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관계는 내가 어떻게 맺어가는 스타일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 삶이 정말 아름답게 끌고 가자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 A케어 안에는요, 여러분들의 의료 기록과 또 원하시면 뭐 DNA 검사도 있고 병원 기록도 있고 이 모든 거를 다 넣어서 종합적인 여러분들의 평가를 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코칭을 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면 나는 80 먹어서 이런 거 너무 어렵다, 이런 거 어렵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음성으로 다 됩니다. 우리가 AI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냥 쿵 누르고 음성으로 물어보시면 그러면 얘가 대답을 해주면서 다 해갈 수 있어요. 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내가 갑상선 그 수술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유산균하고 같이 먹어도 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얘가 대답을 해줘요. 왜냐하면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마 병원 가면 유산균 먹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 약을 효과를 방해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의사긴 한데 의사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먹지 마세요 이러고 끝나요. 시간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같이 안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안 먹으면 돼요. 같이. 왜냐하면 갑상선 약을 공복에 먹거든요. 그러면 유산균은 밥 먹고 한 2시간 뒤에 먹으면 돼요. 동시에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들은 그냥 편하게 드시지 마세요 하고 끝. 시간도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A케어에서는 그런 거를 얘기를 다 해줍니다.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거기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A케어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아주 신뢰를 주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 만나면 너 A케어 알아? 하고 이거 한번 해볼래? 하면 서로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제 심리 이런 게 나오면 너 MBTI 뭐야? 한번 해보자. 하고 우리 A케어를 가지고 MBTI를 한번 해보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게 하든지 애니어그램을 하든지 해서 그거 가지고 상대를 알아가고 얘기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요, 제품이면 제품, 또 A케어면 A케어, 나중에 나올 그 APP나 아자나 이런 모든 것 다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회원들이 신뢰를 가지고 관계를 통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섬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